예,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집값이 다시 오르면은 또 새로운 대책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여러 번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. 그만큼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거죠.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기 전에 누르겠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오늘도 대책이 나왔습니다. 이 얘기를 황인표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. 황 기자. 네. 일단 오늘 나온 대책부터 좀 보죠. 네, 먼저 다음 주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합동조사팀을 꾸려서 이제 서울에서 실거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실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? 네, 서울에서 이제 3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네.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. 이제 지금 보시는 건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뭐 대출이든 자기 돈이든 그게 얼마인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만약에 이제 어떤 미성년자가 집을 사는데 이 계획서를 쓰는데 대출 없이 내 돈으로만 집을 사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썼다면 일단 의심 사례가 돼서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.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그 높은 가격 이제 뭐 업다운 계약서라고 하죠. 그렇죠. 그런 예. 거라든지 네.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받은 그런 사람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. 이번 집중조사는 일단은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집값이 그 사이에도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. 오늘 정부가 내놓은 게 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실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고,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? 부동산 중개업소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사인데요. 그럼 그걸 언제 왜 하겠다는 건지 네, 궁금하네요.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최근 여의도와 용산 지역 집값이 좀 많이 꿈틀거리고 그렇죠. 움직이고 있잖아요. 예. 이런 이제 그 배경에 혹시 공인중개사들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각인데요. 예. 집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제 소위 호가라고 하죠. 부르는 가격인데 이거를 끌어올리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그게 팔리지 않으면 호가를 올려도 누가가 사지를 않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의미 없이 호가만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그렇죠. 나오고 있죠. 이제 그다음 대책이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사인데요. 이 재건축 조합이 용역이나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법에 맞게 합당하게 했는지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. 한마디로 재건축 조합의 비리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 얘기인데 예. 지금 좀 최근에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나 논란이 있었던 반포 1단지 3주구라든지 이 잠실주공 5단지 이런 조합들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반포 1단지 3주구하고 뭐 주공 5단지 얘기하니까 저희가 참 이 시간에 많이 다뤘던 네, 그렇습니다.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 얘기네요. 자,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요.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또 내놓은 거는 지금 서울의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올해 들어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정점을 찍었던 게 1월 셋째 주였거든요. 네. 당시에 일주일 만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0.39% 그렇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1월 말부터 상승세가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4월부터 7월 초까지는 단 한 차례만 빼고 0.1%도 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0.03%, 4% 이렇게 주춤했는데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습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7월 셋째 주에 갑자기 0.1%가 상승하더니 지금 4주 연속해서 오름폭이 계속 커져서 이번 주는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0.2% 상승했습니다. 저게 무슨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? 네, 기억하시겠지만 7월 이제 초였죠.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한꺼번에 개발하겠다.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를 지하화하고 그 이후에 복합시설을 만들겠다. 이런 계획을 내놓자마자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. 예. 이렇듯 일부 지역의 급등 조짐이 이제 서울 전체로 좀 퍼져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정부의 오늘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투기 지역을 확대하든지 여러 대책들이 곧 나올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황 기자 말씀하신 이렇게 뭐 실거래 조사하고 재건축 조합 조사하고 네.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고, 그러니까 경고 정도 준 거고. 네. 계속 이래도 집값이 오르면은 정말로 뭐가 나올 것이다. 근데 지금 박원갑 위원 얘기는 투기 지역 확대한다 이런 내용일 거라고 보네요.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에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예. 이 중에서 이제 강남, 사구와 마포, 뭐 양천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거든요. 한강변에 있는 자치구들하고 노원 같은 경우가 지난해 파리 대책에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. 예. 나머지 14개 지역은 이제 그보다 좀 규제 수위가 낮은 투기 과열 지구인데 이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. 저 빨간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현재 예. 얘기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집값이
많이 오른 동작이라든지 종로, 동대문, 그다음에 중구 이 4개 지역이 지금 추가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. 예. 만약에 투기 과열 지구만 되면은 이제 담보대출을 집값의 40%만 받을 수 있고 이 조합원의 그 분양권 전매도 이제 금지가 됩니다. 예. 그런데 만약에 더 규제가 높은 투기 지역이 예, 되게 예. 되면은 그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인당 한 건에서 그 세대당 한 건으로 이제 제한되는 등 좀 강력한 금융 규제를 받게 됩니다. 근데 서울의 집값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지에 대한 뭐 정부의 설명은 없네요. 어쨌든 일단 계속 틀어주겠다는 얘기는만 좀 나오고 있군요. 알겠습니다.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네.